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네, 오늘부로 이제 2025년도 6월 선물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첫날이고요. 한 주의 시장을 마감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선물은 340을 돌파하면서 340.20으로 이제 0.83%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장 초반에 이제 대단히 강한 추세의 흐름을 보였고, 장 막판까지는 이제 이런 추세가 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좀 주목할 것은 프로그램이 3,800억 정도 매도 물량을 이제 계속 쏟아낸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한 1,000억에서 2,000억 사이에 매수를 단행해 주면서 선물 강세를 이끌었다. 이러한 부분에는 이제 몇 가지 소식이 필요한데, 네, 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생산자 물가를 소화하면서 뭐 크게 낙폭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관세 우려, 또 여기에 이제 미국 연방정부 이제 셧다운 이런 우려들이 있었죠. 공화당 주도의 이제 하원 예산안이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이제 상원에서 이를 반대한다. 필러버스터를 막으려면 이제 6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여기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이제 정부 셧다운 문제가 어제 부각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달 올해 이제 예산안을 쓰는 데는 정부 셧다운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어제 좀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거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200% 관세를 물릴 거다. EU 와인에 대해서 말이죠. 시장이 굉장히 크게 또 놀랐어요. 뭐 캐나다산 목재, 유제품, 뭐 자동차 이런 거 우리 필요 없다. 우리가 다 만들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의 와인에 대해서 또 200% 관세. 그럼 이제 유럽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루비오 장관이 이제 캐나다의 G7 외무장관 회의 때문에 방문했는데 비행기에 내릴 때 보면 카펫을 굉장히 젖은 카펫 이제 짧은 걸 깔아놨잖아요. 망신 주겠다는 뜻인데. 그래서 미국이랑 전체적으로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이런 우려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대책을 못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불매운동도 있고, 어느 정도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재고를 가져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를 무한정 끌어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일마다 이제 미국 경제 방송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 미디어 이 부분을 이제 캡처해갖고 올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참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정상적인 경제 이걸 판단해서 주식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인 이슈 화두에 의해서 시장이 막 붕괴도 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데 요게 최근에 이제 차이점은 좀 있어요. 유럽 증시, 아시아 증시 뭐 이런 쪽은 강하고요.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강세를 이어왔던 이제 미국 시장은 조정을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날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마이너스 1% 이상 낙폭을 기록하는데도 유럽 증시를 보면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 나스닥 지수가 1.96% 이제 장 막판까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야간 선물을 보더라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했었거든요. 장 막판도 낙폭을 좀 주기는 했지만 0.21%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그렇게 약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 정도면은
마이너스 한 0.8% 이상의 그 하락폭이 있어야 되는데 뭐 거의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심리를 좀 돌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강한 그 추세는 아니었어요. 예, 결국 미국의 증시가 이제 큰 낙폭을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음에도 아시아 증시는 대단히 그 선전을 했죠. 이 선물 지수가 0.8% 오른 데 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28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다 이런 뜻이겠죠. 중국 상해 지수가 1.81%, 항생이 2.12%. 중국은 계속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뭐 이런 부양 효과들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그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권 지수가 플러스 0.03, 니케이 지수가 플러스 0.72, 뭐 나스닥 지수도 장중 내내 플러스 흐름을 유지해 주면서 예, 결과적으로 뭐 6월 첫날 선물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물은 만기가 있다. 예, 만기가 있는 상품이다.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죠. 시간 싸움. 3개월이란 이제 시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예, 코스피 200의 기초자산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상방으로 가느냐, 하방으로 가느냐, 6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여기를 두고서 게임을 벌이는 거죠. 단지 이제 한 계약당 금액이 뭐 8,400만 원 이렇게 크기 때문에 뭐 매일 정산을 해서 이제 그 증거금율이 떨어지게 되면 마지콜을 하고 뭐 강제 청산하고 이런 작업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개인들은 대단히 그 위험스러운 그 상품이다. 단지 이제 글로벌 펀드들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본 종목의 그 해치 차원에서 약간 이제 그 적은 돈으로 그 해치를 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있죠. 그 파생을 통해서 이제 해치하는 방법인데 개인들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선물 진행 과정을 보면 네, 이쪽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죠. 그래서 항시 그 YG 플러스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2평선 요 아래쪽에 이쪽은 수급이 이제 깨져 있는 쪽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매도하는 세력이 위에 있는 지역이니까 예, 이때는 증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62평 이상으로 이제 올라와 있을 때 요런 지점들이 이제 사놓으면 이제 상승을 하는 이런 구간들이죠. 현재 62평 대비 2.1% 이제 그 선물 지수가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 이제 2024년 8월 달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제 주가가 그 쭉 하락하는 흐름을 이제 이렇게 줬다면 다시 이제 이것을 되돌리는 큰 틀에서 되돌리는 그런 시간은 2025년도 2월 달부터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현재 발생을 했고요. 골든 크로스는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이제 그 돌파하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320을 이탈하면서 예, 쓰리바닥을 형성한 후에 지금 주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에 와 있을 때는 눌림목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하방에 베팅을 걸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320 요 부근에 330 요 이탈한 요 부분에 들어오면 이쪽은 2월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이겠죠. 예, 상승 레버리지 요게 2월이 이제 가능한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340은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340 이상에서는 2월에서 베팅을 걸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이 340 지점이 현재 미국 증시가 조정을 크게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이에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2월은 만약에 내가 레버리를 사서 물렸다 그랬을 경우 2월을 해도 되는 시점이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쳐야 되는 시점이 있고 2월을 해도 되는, 330 이하로 선물지수가 내려오면 그래도 2월이 가능한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고, 340 이상에서는 2월이 불가능해진다. 이때부터는 언제든지 레버리지 쪽의 상품을 사면 물릴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현재 추세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예, 주가의 위치도 62평을 지금 윗돌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하락 추세가 아니고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 추세선을 걷을 때 하단과 예, 이렇게 하단과 이 상승의 지점을 연결을 했을 때 이것이 높아지는 그런 걸 의미해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그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동이 N자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에너지를 잃고 다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 저점을 높이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파동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파동을 보이죠. 여러분들 뭐 엘리오 파동 이런 거 공부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 급변동을 할 때는 엘리오 파동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 오른다고 하면은 이제 350 이상으로 이번에는 그 더 높은 고점이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다. 지금까지 뭐 관세 문제가 미국에서 시끄럽게 발생을 하고 있지만은 현재 시장 움직임을 보면 예, 미국의 이 관세 문제, 시장에 그리 아주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뭐 물론 일부 이제 영향이 있어서 뭐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가의 그 움직이는 추세 이 자체로 보면 유럽 증시나 지금 예, 아시아 증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 미국 증시는 좀 타격이 있는데 오히려 예, 부진했던 우리나라 포함해서 역성장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고요. 예, 유럽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더 강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미국의 관세 문제는 시장에 지금 현재 아주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6월 선물이 첫 시작이 됐는데 예, 선물 지수는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코스피 지수가 역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마이너스 0.28을 보였는데 예, 선물지수가 플러스 0.8이나 올라온 것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였다. 예, 그만큼 많은 종목이 하락을 하거나 중소형주가 이제 하락을 했다는 뜻이고, 우리 그 시총 상위주들을 보더라도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시총 상위주들도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선물 자체는 뭐 흐름 추세를 깨지 않고 예, 상승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6월 선물이 시작됐어요. 과연 이 6월 선물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조금 기분 좋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지금 장기간의 우리나라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지금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에너지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 주의 금요일 시장 갈무리를 잘 했고요. 2025년도 6월 선물은 플러스 0.83 오른 340.20, 340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좋아요. 이런 추세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내일은 좀 자연에 가서 등산도 하면서 좀 체력을 키워볼까 합니다. 항시 주중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주말에는 좀 자연에서 심호흡도 하면서 새롭게 정신력도 가다듬고요. 다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고맙습니다.